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HTML이라는 다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언어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HTML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쉽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에서 HTML Living Standard라는 스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HTML이라는 언어는 왜 사람들이 쉽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HTML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HTML이라는 언어는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크업 랭귀지구나,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HTML이 가지고 있는 마크업 언어로서의 가치는 뭐 당연히 높겠지만 그 마크업 언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HTML이라는 게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HTML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 라고 굉장히 조롱이라고 부를게요. 굉장히 조롱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HTML을 정말 면밀하게 이건 마크업 랭귀지니까 언어가 아니야 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겠지만, HTML은 사실 HTML과 그것에 연관된 굉장히 다양한 API를 이제 HTML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웹 스토리지나 뭐 뒤에서 설명할 그 인터랙션을 제어하는 거나 뭐 워커, 뭐 나중에 서비스 워커도 나오겠죠. 서비스 워커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API들을 HTML 리빙 스탠다드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HTML이 마크업 랭귀지라서 쉬운 언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HTML을 아마 HTML이 4.01 그 1999년도에 있던 HTML 4.01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예전의 마크업 랭귀지로서 뭐 API도 그렇게 많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웹의 한 주축으로서 작용은 했지만 기존에 쉽다라고 인지했던 그 시기는 약 20년 전이고요. 지금 이제 HTML5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HTML5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HTML5는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고, HTML 리빙 스탠다드가 HTML의 가장 최신 표준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딘가에서 HTML5, HTML5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 이제 저희가 ECMA 그 ES6라고 지칭을 하는 것처럼, 모든 자바스크립트를 ES6라고 지칭을 하는 것처럼 HTML도 그러니까 HTML5를 그냥 모던 HTML을 통틀어서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HTML5가 6년 전에 이제 WCC 권고 아니었고요. 이제 HTML5 스펙은 공식적으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W3C에서 HTML5 경로로 들어가도 이 HTML 리빙 스탠다드로 넘겨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HTML5 스펙을 공식적으로 뭐 WCC나 그런 데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미디움 글에서는 이 HTML 리빙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HTML 스페시피케이션이 어떤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뭐 HTML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말로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HTML을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뭐 생활 코딩 같은 좋은 도구도 있고요. 아니면 인프런이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그 플랫폼에 이제 그 괜찮은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렌더링이나 HTML 신텍스, 뭐 XML 신텍스는 추후에 따로 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HTML 도큐먼트로서 바라보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HTML이라는 마크업 언어는 이제 1993년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문서를 표현하는 게 HTML의 가장 큰 가치였고, 사실 이 HTML의 가치 중 하나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위한 HTML은 크게 세 가지: Semantics, Structure, 그리고 APIs of HTML Document, 이쪽 영역과 Elements와 Microdata,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콘텐츠 모델은 이 시멘틱스 아래에 보면 이제 엘리먼트 타겟 아래에 콘텐츠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콘텐츠 모델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특정 HTML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HTML 스펙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HTML 그 4.01과 5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최신 스펙을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HTML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플로우 콘텐츠라고 부르지만, 이 내부에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프레이싱 콘텐츠, 인베디드, 헤딩, 섹셔닝, 그리고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 포함 관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트랜스페어런트 콘텐츠라고 해서 다른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서 해당 콘텐츠의 모델이 바뀌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존재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실 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이 섹셔닝 콘텐츠와 헤딩 콘텐츠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내부에 있는 콘텐츠들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섹셔닝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헤딩과 후터의 스코프를 생성해주고, 이 섹셔닝 콘텐츠를 가지고 아웃라인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좋고, 나중에 추가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저와 웹사이트가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콘텐츠 내부에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스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건데, 문법상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HTML은 대부분의 경우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어느 정도 이상하게 동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정도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나오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실패할, 그러니까 HTML을 잘못 작성했는데 그 잘못 작성한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WG에서는 밸리데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HTML 밸리데이터를 가지고 그 HTML 포맷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로 하시든 파일을 업로드 하시든 텍스트 필드로 쓰시든 하셔서 업로드 밸리데이터를 돌리시면 이 도큐멘트가 올바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밸리데이터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옛날 문서들이나 이런 SVG, MSML, 기타 등등을 포함한 것들을 함께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밸리데이터를 하고 싶다면 이런 밸리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될 영역은 Elements of HTML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HTML에서 마크업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대부분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HTML 엘리먼트를 어떻게 쓰는지, 링크 엘리먼트를 어떻게 쓰는지, 링크 엘리먼트의 미디어 속성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이 되는지, 스타일 엘리먼트는 뭔지,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동작 방식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Elements of HTML 내부에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조금 더 깊이 있게 HTML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역을 한 번은 다 읽어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 영역을 읽어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HTML 엘리먼트로 접근을 해서 이 HTML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단일 페이지라서 시간이 렌더링 타임이 좀 걸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HTML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카테고리가 있고 콘텍스트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콘텐츠 모델은 뭔지, 뭐 생략이 가능한지, 콘텐츠의 어트리뷰트는 뭘 넣을 수 있는지, 접근성을 위해서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돔 인터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이 내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매니페스트 속성이 도큐멘트의 어플리케이션 캐시 매니페스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레거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이런 새로운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HTML 엘리먼트가 root of an HTML 도큐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HTML의 루트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루트는 HTML입니다 라고 바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랭 속성도 여기에 정의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시에서도 랭을 여기서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내부에서 HTML 요소에 뭐 이게 설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등등이 모두 소개가 되어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색해서 이걸 읽기가 좀 힘드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막혔죠. 그래서 아쉽지만 네, 번역을 각각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네요. 네. 이거 막힌 줄 알았는데 되네요. 국내 사이트만 안 되는 건가 봐요. by the way. 뭐 되니까 되는 걸로 합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는 이제 HTML만으로는 문서에 뭐 여기 본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HTML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이 마크업이 어떤 걸 나타내는 건지에 대해서 100%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HTML을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 건지 보여주는 메타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 스코프를 지정하고 이 schema.org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 스키마를 바탕으로 이 내부에 뭐 아이템 프롭의 네임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네임이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크업이 HTML이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schema.org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지만 이걸 제이슨이든 아니면 다른 제이슨 타입으로도 정의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핀터레스트, 얀덱스, 야후 등이 함께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스페시피케이션에 이제 개별의 검색 결과에서 좀 더 리치한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에도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의 밸리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트럭처 데이터 테스팅 툴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조화 테스트 도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 뭐 지금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가능한 입력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워링이지 이게 오류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면 되겠고요. 이런 리치 검색 결과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코드 테스트를 했을 때 검색 결과에 이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도 간단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경고와 뭐 리뷰 스니펫과 뭐 기타 등등을 살펴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본문 링크에 추가를 해두는 게 좋겠네요. By the way,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를 테스트하는 도구가 존재한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를 나타내는 HTML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머지 그 유저 인터랙션이나 로딩 웹페이지나 뭐 웹 애플리케이션 API나 전부 문서를 작성할 때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문서에 가깝냐 어플리케이션에 가깝냐라는 측면에서 약간 애플리케이션에 가까운 스펙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의 웹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서 있는 스펙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User Interaction, Loading Web Pages, Web Application API, Communication, Web Worker. 사실 여기서도 뭐 이 개별 아이템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런 거구나 정도로 넘어가고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인터랙션이라는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저 인터랙션은 말 그대로 HTML과 유저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보면 뭐 히든 속성, 뭐 어떤 요소를 가리거나 할 때 히든 속성을 사용하고, 유저 액티베이션을 트래킹할 때 어떤 식의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싱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포커스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키보드 숏컷에 어떻게 어사이닝을 주는지, 에디팅을 위한 스페시피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이나 뭐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와 돔을 조합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드래그 앤 드랍 API를 그냥 브라우저에 있는 걸 활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dev에서 제공하는 드래그 앤 드랍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사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인풋, 그리고 유저의 그런 유저와 웹페이지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반드시 이 섹션을 한번 읽어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딩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가 로딩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 수행 과정에서 어떤 객체들이 생성이 되고 이 객체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페이지고요. 먼저 브라우징 콘텍스트라고 해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서 생성하는 브라우징 콘텍스트와 이 브라우징 콘텍스트를 생성했을 때 생기는 객체들, 윈도우 객체, 윈도우 프록시 객체, 그리고 로케이션 객체, 이 각각의 객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CORS 이슈라는 거에 빠지실 텐데, 이 오리진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라우징 더 웹과 오프라인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지, 그리고 그 웹페이지 내에서 브라우징을 할 때 페이지 로딩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되는지 등을 전부 이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오프라인 웹 애플리케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이 스페시피케이션 내부에서 뭔가 이것저것 처리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약간 레거시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지금은 서비스 워커로 대체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워커를 이용한 오프라인 지원으로 대부분은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역을 보시기보다 이 서비스 워커 스펙을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디터스 드래프트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구글과 MS가 함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스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웹 애플리케이션 API에 대해서는 스크립팅 할 때 스크립트를 어떤 식으로 불러오는지, 이 스크립트 내부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하는 게 전부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 불러와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올 때
뭐 비동기로 불러온다든가 동기로 불러온다든가 하는 등의 그 동작 방식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돔 팔싱을 어떻게 하는지, 다이나믹하게 마크업을 어떤 식으로 넣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내비게이터 객체나 뭐 유저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이 섹션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미지 같은 거를 제어하게 되면 이 스페시피케이션 내부에서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대한 것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켓을 열고 뭐 메시지를 뭐 웹페이지 간의 웹 메시지를 주고 받아서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뭐 그런 말 그대로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페시피케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실시간 기반으로 소켓을 열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포스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서 간에 통신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포스트 메시지에 대한 것도 이 크로스 도큐멘트 메시징이라는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웹 워커입니다. 사실 웹 워커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산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면 그 스레드가 좀 폭주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UI를 제어하는 코드가 많아서 이 연산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동작하게 되면 UI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웹 워커라는 스페시피케이션에서는 메인 스레드가 아닌 워커 스레드라는 별도의 스레드를 마련해서 클라이언트와 연관이 없는 뭐 단순한 계산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 워커 스레드를 하나 생성하는 걸 생성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워커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서비스 워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 워커 스펙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도 동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제어하거나 캐시를 제어하는 등의 오프라인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스펙을 그쪽에서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스토리지인데요. 웹 스토리지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와 뭐 세션 스토리지 뭐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말씀드리면 쿠키나 세션을 기존에 구워서 뭐 쿠키를 구워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뭐 세션을 지속시켜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하는 등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스토리지 API가 있고 그 스토리지 API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달크심을 페이지에서 달크심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유저의 선택값을 로컬에 저장해 놓고 싶을 때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두면 명시적으로 로컬 스토리지를 클리어하기 전까지는 로컬 스토리지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뭐 쿠키를 굽는 것보다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쿠키는 4KB 밖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지만 웹 스토리지는 5MB까지 저장하는 게 가능해서 일부 상수값들을 웹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두시면 이제 그 값들을 계속 서버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서비스 워커를 이용해서 뭔가 로컬 베이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도 이 웹 스토리지와 로컬 스토리지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가타부타 굉장히 좀 빠르게 넘어간 영역도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에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는 HTML이라는 스페시피케이션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이 방대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마크업이라고 아는 영역은 굉장히 극히 소수고 그 극히 소수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다시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 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HTML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신경 써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을 봐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봤던 이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HTML은 뭐 각종 다양한 어셋들과 CSS, 뭐 스타일, 뭐 서비스 워커 같은 그런 것들과 뭐 HTTP, XML, 자바스크립트, 인코딩 등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 총망라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HTM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잘 이해한다는 거는 추후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조금 더 그런 중간 레이어를 잘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HTML을 잘 읽어보시면서 더 나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